근데 아니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도 맞죠. 아무리 좋은 연수도 내 피곤하면 안 들어오니까 집중해서 제가 돌봄실 교실 카페를 그럼 제가 왜 만들었냐?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퀴즈를 볼때 그때 어떠냐? 일단 좀 쓸게요.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게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허용이 됐어요? 체벌이 허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는 것처럼 체벌이라는 훈육수단이 있으면 다른 모든 연구를 안 해버려. 그 다음에 나와 있나 그러면 되지. 그 자루 떼든지 종아리를 떼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훈육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체벌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됐어. 근데 그에 제가 이게 이러다가 우리나라 불난다, 난리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학교 분양에 관한 자료, 생활지도 관한 자료, 수업 분양에 관한 자료를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보듯 10번 안 되고 수백 년 동안 매를 가지고 애들을 훈육해온 사회가 뭔 준비가 됐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찾아보신 것처럼 별의별 게 다 있죠. 상품 못 받아가신 분, 또 네 분 중에 아니 뭘 찾으셨길래 못 찾으셨어? 네, 어떤 나라? 문제 학생, 그건 일리 있다. 저는 학생 문제 행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는 낯선 행동이라고 말. 낯선 행동. 왜냐하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답이고 애들은 의리인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안 쓰고. 근데 어쨌든 문제 행동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못하는 우리 어머니 무슨 장사하러 다니냐 그래 장사하러 다니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애들 발표 수업을 발표 수업 때 비디오를 찍어주면 애들이 초상권들을 이거 씌워준다고 그러면 다 해야 미쳐서 딱딱하게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보강을 일주일 갔는데 그때도 노래 가르쳐주고 이거 했더니 도문명서 같은 명사에서 이걸 하더라고. 이 안경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파티 안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검색어 파티 안경 수십 종.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오신 게 있어요. 여기 요거는 하도 이 낯선 행동이 큰 주제가 되다 보니까 돌봄실 교실 카페에 올리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졌어. 그래서 아예 카페를 새로 빼서 낯선 행동을 일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거를 이렇게 했고 게시글 번호 선생님들께서 돌봄실 교실 카페 명함 맨 뒤에다가 슬래시하고 119 이렇게 써보세요. 119 명함에 KEP22 뒤에 슬래시하고 119 이렇게 하시면 이게 떠요. 낯선 행동 목 찾아라. 지금 선생님들께서 네 분 중에 두 분이 질문을 보내셨어요. 질문 두 분 보내신 분 누구세요? 두 분. 여기서 나 설문. 네 여기. 자, 질문 두 분이 질문을 해주세요. 설문 왜? 거기다 글 쓰신 분 아니세요? 설문 좀 사전 설문. 이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요? 좋아요. 네. 여기 애들에게 낯선 행동 때문에 당황하시고 여기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편인가요?
보통인가요? 아니면 그닥인가요? 그거 솔직하게. 약간 편차가 커요. 편차가 커. 같은 교실 안에서 네. 이렇게 좀 못하는 중간 이하 엄청 많고 네. 그다음 또 잘하는 애들은 조금 네. 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 맞추고 수업하는 게 조금 아, 힘든데 초점만. 네. 초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다 초점을 해. 그 다초점 렌즈를 제가 다 초점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을 연구를 하면서 이걸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국리 끝에 만든 낯선 행동 도표예요. 예. 이제 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6대 낯선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두 분이 사실 두 분밖에 질문 안 주셨지만 다 알아.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다 정부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낯선 행동이 끼떴다 관전땡 6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끼떴다 관전. 그렇죠? 끼어드는 놈들 많죠?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끼어들어? 왜 끼어들어? 뭐가 있어? 관심이. 근데 특히 여성님들한테 그래. 젊은 여성님들이 타겟이돼. 왜냐? 아무나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애들도 다 속이 멀쩡해. 저한테 안 그래요. 쳐다라다가 아닌 걸 그러는 그럴 때 유연하게 대응해 주셔야 돼. 삐지지 마시고 저 새끼가 내 수업 시간에만 지랄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대하시면 좋아요. 넌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이런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다음 또 합니다. 목적을 알면 훨씬 이해가 돼.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기분이 나빠. 근데 떠드는데 기분이 안 나빠. 그런 애들 있잖아. 사람 쫄쫄쫄쫄 이러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경험이 우리나라의 애들이 자꾸 따져요. 이게 따지는 게 룰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연구를 하면서 왜 얘는 끼어들고 따지고 이러더니 뚝뚝뚝뚝뚝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타나. 한결같이. 뭐야? X. X? 이거 처음 써봐서.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지금 이 들은 게 오늘 가지고 온 게 제가 교직에 총 40년 올해까지 40년 동안 근데 오늘 받으신 요거 종이 받으셨지? 이제 30년 된 거야. 보세요, 종이 보세요. 이제 30년 된 거야. 저의 이 자리부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노하우를 제가 강의해 드리려고 그래. 요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갑니다. 심지어 그 낯선 행동 전문가들은 수업 방해가 받아 잠자는 것이 더 위험하다. 학교에 안 나오는 것이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해요. 아니 학교에 나서 지랄하는 게 더 그렇지. 학교에 안 나오는 게 왜 더 두려우냐? 이걸 인다이로트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학교에 가서 수업 방해하는 애들이 이거 안 한다. 자살하는다. 참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얘들이 학교 안 나오면 이거 긁기 시작하고 유튜브 뭐 찾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6교실에도 나와야 돼. 6교실에도 나오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아, 이 녀석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이렇게 4교시에 나오면 얘는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울감, 그러니까 제가 40년의 노하우를 그냥 톡 깨서 말씀드리는 거야. 알고 보니 우울하더라고요. 다 우울해, 다 우울해. 근데 증거를 대보시오. 증거가 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게 1위야. 자살률이 1위야.
그 얘기는 뭐야? 자살률이 1이라는 거. 우울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견디기 힘든 거는 사실은 애들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담 선생님 잘 아시죠? 그죠? 애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무엇? 시대의 우울이에요. 선생님 저도 우울합니다. 교사도.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사도 우울해요. 아, 그거 교사고.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우울한데 애들이 우울하니까. 감당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교실에서도. 예, 그게 이제 우울이 배어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잘 놀아야 돼. 근데 그냥 집에 가서 아우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 제가 우리 딸 2년 차 됐는데 임용고시 볼 때보다 공진단을 더 사다 먹이네. 지칠까봐. 이게 지치면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야, 그리고 베트남 가서 사온 침향만도 다 줬어. 야, 네가 너 아침에 나갈 때 아우 지겨워 이러고 나가는 거야. 힘드니까 2년 차인데 2년 차가 힘들면 어떻게 다 줬지. 그때 이것이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요즘 그 저녁 때 SMTV 뭐 운동하다가 다녀요. 근데 지금 방법이 체력밖에 없어요. 잘 먹고 체력 단련해서 내가 우울한 걸 이겨낼 만큼 돼요. 공부도 얼마 안 된다며 우리 딸내미가 그런데 아빠 취업사기 당한 거 같아. 뭘 공부비 왜 이래? 이런다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도 야 너는 다 적응해라. 엄마 아빠가 다. 그 포인트. 애가 뭐 지랄하면 아유 얘 또 왜 우울한가? 그랬어? 아니 근데 지랄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 근데 진도 나가도 될까? 애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고는 싸울 수 있어도 우울감하고는 못 싸워요. 이기지 못해요. 우울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잡는 백신이 2가지가 있어. 보시다시피 뭐 소속감과 자존감. 이게 되게 탁월한 백신이에요. 잡아먹어. 한 방만 맞아도 잡아먹어요. 우울감, 소속감. 1인 인적 제대로 줘봐. 그러면 애가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는데 교실에 가면 인정을 받는 거야. 왜 나의 1인 인적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이 책 학급 B주지 왜 B냐 이게 A는 affection 본인의 애정 이건 대신을 할 수 없다. 이 책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는 이 책 제목을 날로 먹는 학급 경영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출판사 사장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학부모들도 이렇게 보시는데 날로 먹는 학급 경영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있냐고.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은 날로 먹는 학급 경영 쉽게 해야 돼. 우리는 담임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담임에서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어디서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 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운영 중에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면 학급 운영? 아니 수업 수업이요. 운영? 신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신규 상담을 10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연수 그때 신규 선생님들 저희 반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자꾸 그래. 그래서 성적도 잘 안 나오는데 내가 그 심리를 알죠. 담임이 자기 반 수업을 할 때 자꾸 교과 담임이라는 이치를 망각하고 학급 담임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 그냥 너 또 뭐 했냐? 뭐 수업과 딴 얘기라니까 애도 이제 애도 신경이 딴 데라고 선생님도 신경이 딴 데라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 학부모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학부모 관계 이러면 끝나요.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개웃겨. 그러면 학부모 민원 생겨 안 생겨? 절대로 안 생겨. 개웃겨. 또 하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죠. 이 두 가지를 하면 세상 어떤 엄마도 절대 민원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애가 집에 가서 그냥 담임하고 틀어지거나 수업이 재미없거나 이럴 때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애들 그게 이제 엄마가 뭐 알아 우리에 대해서 애 얘기밖에 못 듣는 거 없어.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수업에 가장 정열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그 반 애들이 일반화하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기는 애들을 보통의 아이들이 공격해요. 너 이 새끼 왜 지랄이야? 담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밌고 열심히 가르치면 네가 왜 지랄이냐고 그런 분위기가 번져나가요. 아, 이제 앞으로 담임반 수업할 때 애들 잔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더 긴장해.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게 애들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자존감 얘기는 바로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한번 풀어볼게. 이게 30년 된 종입니다. 코팅을 눌렀지. 이게 94년도에 한 여학생이 조용히 해서 너무 조용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엎드려 자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면 또 그냥 그 이해하는데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이렇게 멀뚱 1시간 내내 앉아 있으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담임한테 가서 여쭙죠. 저는 아무리 고은이라는 애가 어떤 애예요? 그때 일하다가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자 그렇다면 600명 중에 597등이라는 얘기하고 더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일했어. 무슨 뜻일까요?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저도 그랬지. 아유, 그렇구나. 괜히 건들지 말아야지. 폭탄이네. 그랬는데, 딱 책상 뒤에 요만큼 앉아있어. 내가 연습장에서 열려있는다. 하나가 저 가도 되니? 내가, 괜찮아. 만화가 기가 막힌다. 저는 얘한테 크게 한턱 쏴야 돼요. 얘 때문에 제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파이트로 지우고, 그 다음날 그 반 애들한테, 야, 아무개 거야. 그러면, 아, 중딩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네? 이거 풀으려고. 여기 파이트로 지운 거거든요. 원래 파이트가 있어. 그러니까 파이트로 제가 지우는 거거든요. 대박이네. 그러면서 아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준비도 엄청 했어요. 뭐 마분지 빳빳한 거 수백 장을 사다가 등사실에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플래시 카드라고 있어요. 플래시 카드 넘기면서 뭐 설명. 근데 엘리펀트 뭐 하고 그러면 애들이 지도 안에는 따라 읽는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 그 뭐냐고 이게. 내가 이미 구닥다리 교사가 된 거죠. 얘네들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94년생, 90년생 이후 애들.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지? 여기 디지털 세대.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이 신세대들이랑 잘 어울리려면 자꾸 시켜야 돼. 그러면 잘해요. 왜냐면 참여를 안 시키면 열받는 세대거든. 예. 아, 그거를. 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engage me or engage me. 그러니까 프렌스키가 한 말인데 프렌스키가 아이들 그 신세대 애들 연구하면서 왜 우리도 도대체 ADHD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우리는 ADHD 아니라는 거예요. 프렌스키가 우리 ADHD 아니거든. 우리는 252 세대다라고 했어. 인게이지미 우리를 당신의 수업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레이지 열받아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요 세대가 바로 지금 현재 학부모 세대다. 학부모 지금 학부모들이 딱 얘네들이라면 안 되지. 그 세대야 지금 90년생들 그죠? 43살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속성을 이해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쉬운 거. 그리고 우리는 학부모를 소가 먹어도 돼? 소가 닭고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안 되죠. 부려 먹어야 돼, 엄마들. 어떻게든 어머니들을 학교 일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걸 학교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신교 선생님들이, 어느 분이 그 질문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몇 년 차세요? 학부모가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당당하게 밝히는 거지. 저 올해 신교입니다. 어머니, 신인왕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라면서 제가 신인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어머니를 끼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럼 어쩌겠어? 신기하라고 뒷담 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애는 나봤냐 이딴 소리 하겠냐고. 당신이 잘하면 내가 신인왕이 돼서 그 모든 혜택이 누구한테 들어가? 당신한테 당신 아들한테 들어가. 여기 지금 대인관계를 참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아까 그 돌봄치유 교실에서 라이프 스킬이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라이프 스킬. 물을 한 잔 마셔가면서 약초다리 물. 라이프 한 칸 띄고 스킬 이렇게 검색해요. 라이프 스킬 목록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께 제가 평생 만들어 놓은 학습지 147종을 거기 공개를 해놨어요. 라이프 스킬 목록.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고 종래 긴 거거든요. 종래 긴 어떤 놈은 담임 선생님이 종래 길게 한다고 와서 선생님을 때렸어. 그럼 우리 요즘 애들 웃긴다고 종래 길게 하면 안 돼. 그 종래 대신에 생각하는 종래를 위해서 내가 이 라이프 스킬 학습지를 100몇 종을 만들어. 이게 시간 나서 한가롭게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연이 어떤 경우에 접했을 때 얘네들한테 이런 학습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학습지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만든 게 지금 맥스에서 70종인가 되는 거거든요. 목록 이거 아침에도 조회 때도 그냥 전달사항 같은 건 아예 이렇게 전달사항 까이트보드 큰 거에 전달사항 써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줘. 아침에 아이들이 영혼과 맞닿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중에 요즘 애들 대인관계 기술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 자녀가 그 선생님 형제 자녀가 어떻게 묻는 거예요? 네. 저는 둘밖에 안 돼요. 좀 선생님. 형제 자매요? 네네. 많아요. 몇 명? 많아요. 7명인가 봐요. 7명? 7명이면 따돌림의 관계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따돌림에 대해서 둔감해. 왜? 맨날 따돌리거든.
일상이 그냥 일상이다 보면 교장 선생님은 뭐 저희 아이들은 아니. 아니고요. 제 형제자매 친하매예요. 이분들은 네. 따돌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경륜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셋이야. 셋만 해도 벌써 요렇게 셋 따돌리는 동조 세 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할 게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애들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될 그 사회성이라는 것이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 애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도대체 모든 게들 개념 없다. 개념 없지, 그러면 뭐 어떻게 개념이 있어. 외동이 두둥인데 무슨 개념이 배려를 무슨 배려야. 배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일일이 애들을 가르쳐야 하나. 그래서 제가 학습지를 여기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몇 장 되잖아요. 학습지를 조회를 가서 잔소리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조회 때 이렇게 무게 딱 잡고, 선생님 얘기는 너희들 평생 도움되는 얘기야. 선생님 시시껍데기 한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그 딱 분위기 딱 잡고 얘기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리고 제가 만든 법칙 중에 리보나핀이라고 있었거든요. 리보나핀? 제가 이제 담임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얘네들 수행평가 같은 거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선생님한테 보고해요. 미리 하면 보고하는 똑똑한 건데 나중에 하면 핑계밖에 안 돼요. 하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어. 동생이 뭐 물을 엎질렀어. 그러더라도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하는데 동생이 물을 엎질러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해? 똑똑하니 똑똑하니 야무지는 소리가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늦어지면 뭐가 돼버려? 핑계, 변명, 미래 나절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인데 미리 말해주는 배려, 나중에 말해주는 배려, 이런 거 다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조회 시간에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됐습니다. 그 시간 나시고. 미인정 결석을 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은 지금 3학년 애들 특성화고 가는 애들이 미래인 재전형에서 성실성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인정 출결이 안 좋으면 특성화고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때 애들, 그리고 이제 단톡방이 있어. 밤마다 거기다 이런 사실을 공지를 하는 거야. 그 특성화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가 그때 애들이 식겁한 거예요. 지가 멈췄는데 난리 났다 말이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여기 괴담 인경 괴담 수준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해주시고. 근데 이거보다는 지각을 체크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지각을 여기 체크를
1인이라고 해요. 저는 담임은 절대로 바쁘면 안 돼. 애들이 바빠야지. 담임은 애들 상담을 해줘야지. 상담 선생님이 언제 상담하시냐고. 상담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 제명에 못 들어가셔. 어지간한 상담은 담임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지각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각 담당 팀장이 선생님 애들이 자꾸 저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 걔하고 눈 마주치면 지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도 고민스럽더라고. 내가 그 애를 시켜놓고 애를 원수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그러면 프레임을 바꿔본다는 뭐 거창한 생각도 안 해보고 야 그러면 내일부터는 지각하는 체크하지 말고 일치본을 체크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거나.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각 팀장과 애들의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 걔 눈에 띄면 지각 안 하는 거거든. 그게 여기 넛지 효과에서 프레임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교대 사회에서 배운 건 정말 미끄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얼리버드를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 이상 자율학습 시간에 3분의 2 이상 왔어. 그러면 걔네들을 생활기록도 적어줬어요. 매달 3월에 3월에 매달 통계를 내가지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일찍 등록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임하였음.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자습이 뭐야?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우리가 3월에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4월에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 5월에 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의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 2학기 때 생활 통지를 보낼 때 총알총알 써서 보냈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가져오고 동안 안 썼어요. 1학기 말 통지표 나갈 때 담임 아대에서 근데 그거 쓰려면 뇌가 쏟아져. 힘들어. 비기가 이러니까 가정통신부는 생활기록도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생활기록 사본을 보내줍니다. 그게 생활기록도 가능해요? 생활기록 그건 뭐 교육도 그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그 사람들 1년 2년 하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거. 그래서 자기 업무가 뭔지 몰라요. 그럼 생활기록부 사본이라는 게 네, 출력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 생기부에 적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되고. 근데 그 교육부가 이런 고매한 철학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한마디만 바뀌어.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해서 보내는 거지. 그러면 괜히 질문하면 안 돼. 질문하면 괜히 그 사람들 유권 해석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서 안 돼. 그냥 그러면 애들이 재밌는 거 생활을 받았어.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건 성적표잖아. 성적표 띄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집어 넣는다. 그리고 뭘 못 봐? 생활기록부를 옆에 그냥 비교하는 거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많어? 나는 넉 장인데 너 6장이냐? 6장. 그럼 6장이 뭐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의견을 안 써. 팩트만 쓰거든 사실. 3월에. 네, 그거만. 그 3월에 아침 일찍 자기주도 학습에 임하였음.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뭘? 내가 차별하냐? 차별해. 구별이야 이 사람아.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막 속상한 거야. 어떤 애는 7장인데 자기는 넉 장밖에 안 되잖아. 그래 그 나중에는 거기다가 내가 이거 지금 갖고 온 물건들은 다 소개해야지. 학교장상 모범상이 혹시 있나요?
모범상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 저는 학교장사 모범상을 찾. 여기는 지금 있나 있죠. 학교장상 있어요. 아, 그래. 후배할 때 많아요. 학교마다 근데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걸 왜 없었지? 저는 학교장사 모범상하고 네. 장학생 추천을 어떻게 했냐면 이 1인 1력 동료평가 5점, 그 다음에 주번평가 5점. 이게 교실에 있는 요게 주번평가 점수. 이거 주번평가 점수. 그런 걸 누가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들이 평가하는 동료평가. 거죠. 애들이 동료평가. 동료평가. 우리 수행평가에서도 동료평가 애들한테 받으면 좋아요. 애들이 다 인정해요. 1인용 표를 이렇게 쫙 붙여놓고 네. 여기 와서 점수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통계되는 건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선생은 바쁘면 안 돼요. 애들을 다 부려먹어야 돼. 애들이 부려먹을수록 자기가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애들은 충분히 다 해내요. 엑셀 같은 건 저보다 더 훨씬 잘해. 이건 1인이력 동력 이런 쪽에 숫자 있죠? 4.5. 그래서 생활기록 때도 적어. 1인이력 경호팀장으로 출석부 담당을 하였으면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2점으로 39명 중에 3위를 차지하였음. 저랑 발전이 그 아니, 자체가 좀 3.5점 이상이면 다 적어주는데 거의 다 3.5점이 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다 적히지. 그랬더니 나중에 애들이 고개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당연히 진짜 이거 해야지. 천재? 뭐해? 철저해. 치졸해? 우리나라는 초조해? 천재야. 친절해? 아니야. 친절한 거 필요 없어요. 친절할 필요 없어요. 그거 되게 고민돼요. 네. 우리는 철저해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그런 그래서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신규가 아닌 것이. 방은 하나 안 들어가는데. 제가 교장상, 모범상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막 두근거려. 누가 되지? 이번에 도대체? 막 그 과정이 너무너무 설레고. 이렇게 철저한 영리 등교 시간을 그래서 프레임 역발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발상을 하면 참 재미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거든요. 다 애들이 이제 교복 입잖아요. 근데 시험 때 뭐 교문지도 요즘은 교문지도 안 하는 교문지도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험 때도 굳이 정장 풀세트를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 그 어느 방 모든 방에 있는 그 착한 3분의 1, 착한 3분의 1, 예쁜 3분의 1이 밤마다 있어. 근데 담임이 제가 평생을 하다 보니까 그 꾸러기들 한 100명하고 평생을 싸워. 얘네한테 신경을 못 쓰나? 네? 나머지 착한 애들한테 신경을 못 그렇지, 쓰고 그렇지. 있죠. 미안하죠. 그러니까 늘 이 새끼들 때문에 늘 미안하다. 이 착한 3분의 1.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바꿨어. 이것들 때문에 열받죠? 그러면 얘네들 생활기록부에 뭘 써줄까 궁리하는 거예요. 착한 3분의 1. 네. 그 하도 에너지다 이거야. 화났을 때 특히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이씨, 개새끼들. 얼굴 나를 괴롭히고, 이씨, 막 시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그때 막 칭찬질을 하는 거야, 칭찬질을 막. 그리고 생활기록도 그 다음날 다 적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두 손 두고 다들 우리 담임은 진짜 뭐하다? 철저하다. 네, 그리고 학급 규칙 조금만 더 설명드린 1인 1력 5점, 주번평가 5점, 그 다음에 지각, 아까 미인정 지각이 나왔어요. 지각, 이게 힘들어. 그래서 지각 한 번만 해도 절대 모범상 못 받게 해놨어. 지각 한 번 하면 4점이야. 5점 만점에 4점이면 1점이 깎여버리면 못하지. 오로지 개근을 한 학생만 모범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별난 시각학습자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거. 그 그림 사전으로 출발해서 얘네들은 미대 갈 사람은 미술로 숙제해라, 영어 숙제를. 이게 지금 미대가 아니라 그 뒷면부로 추천서가 있을 겁니다. 뒷면에 얘가 되게 그러니까 미대가를 얘가 수원대 미대 갔는데 미대가를 추천서 제가 써줬어? 붙었어? 이게 이제 다른 그림들은 그냥 보고 베낀 건데 이거는 얘가 창작한 거예요. 남녀평등의 주제일거에 간사들은 얼굴 표정 아빠 같은. 아빠가 그래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개념 없었습니다. 아빠가 육아를 하고 강사를 하는 개념 없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추천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그 얘네들은 좀 조용한 편인데 어마어마하게 나대는 인간군들이 나타나. 이름하여 ADHD. 근데 걔네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노래를 부르는지 아니면 휴대폰 어디였어? 휴대폰이 여기 여기 재미를 추구하는 족속들이 나타나요. 애들이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뺀지를 놔. 근데 그런 애들이 그 걔들한테 그러면 그저 안경 이런 거 재미를 준다. 이 요 정도 지시봉도 손가락 지시봉이 아니라 이게 제 지시봉이에요. 뽀로로 지시봉이거든. 그러면 애들이 이거 쓰고 이거 만져보고 싶어서 발표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미지. 애들이 제가 이러고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저를 이러고 쳐다봐. 이게 무슨 표정이냐? 아이고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애쓰시네. 이게 가엾게 쳐다봐줘.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웃기려고 저렇게 온갖 노력을 온몸으로 다 하시는데 저하고 싸우진 않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재미 때문에 그래요. 재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성취학습자거든요. ADHD. 자, 이거 하나 뜯어서 자 여기 이제 우리 공방이 집에다 놔두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학습지는 뭐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씩 나와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잠을 퍼대지 않은 그분들이 일어나서 뭘 해? 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ADHD 학생들에게는 교칙이 허용하면 껌을 씹도록 해. ADHD 전문가들 왜 그런 욕을 하냐? 얘는 씹을 때 저작 활동을 할 때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아. 값이 싸고 2개 1,000원이야. 그리고 이게 좋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시끄러운 놈을 여기 앉혀. 제가 ADHD 넘버원을 여기다 앉히는 거야. 밤마다 여기다 앉혀놓고 얘한테 조작시키는 거야. 조작시키고 건빵을 떠들만 할 때 되면 하나씩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씹느라고 말을 못해.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자리가 좋은데 여기? 여기 자리 좋아. 그래서 걔한테 이거 줘. 그러면 걔는 어차피 안에 앉으면 공부하는 거야. 그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그건 신체학습자들을 다루는 기술이고, 근데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족속들, 진짜 얘네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 우울한 애들. 아까 말씀드린 진짜 우울이 심한 애들은 귀찮아. 귀찮아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복도를 아가떼고 다녀. 막. 근데 수업 시간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우울하게. 근데 제가 저는 문구점 이런 거 쇼핑하러 여기서 동대문에 가면 창신동 전국에서 가장 큰 도매상이 있어요. 그 네 분이 한번 가세요. 거기에 수업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다 거기서 산 거지. 이건 비싸서 못 드려요. 처음에 7,000원 나왔는데 이게 인기를 끌어나와. 내가 하도 홍보해서 이게 지금 14,000원이야. 도매값이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거야. 이건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스티커, 그 영어니까 저는 영어 스티커는 다 사. 뭐, 근데 한 번은 갔더니 볼록 스티커가 있는 거야. 이거 재밌다. 이 볼록 스티커 사다가 교탁에 날개 놔뒀어요. 근데 그분들 전교 아가 때는 꼴찌에서 두찌 그 두 아이. 그 아이가 선생님 우리 이거 좀 가지고 놀아도 돼요? 아유 영어를 가지고 놀면 감사하지. 이걸 들고 가더니 뭘 둘이서 낑낑대는 걸 해.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 진짜. 그날 그 페이지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학습지 나눠주고 학습지 나눠주고 야, 개고생을 잘 만들었어. 얘네도 좀 들려야지. 그러니까 무기력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네들을 보고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하다니까. 다만 무기력한 척좀 애들이 한번 그런 거야. 선생님 막 수업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스티커 붙이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래. 아우 힘들어. 이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도대체. 내 속으로. 근데 걔네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진지하고.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을 빨리 가? 애들이 그래. 이거구나. 세상에 무기력한 게 없었구나. 뭐가 무기력했지? 내 수업이 애들 스타일하고 맞죠? 그치? 그러면 다 초점 렌즈를 껴야 돼. 아니 그놈이 선생님 축구부 아무개 영어 시간에만 앉아있는 거 아세요? 이러는 거야 저한테. 아니? 그래? 야 그럼 졸려서 하는 게 아니란 거야? 아예 그럼요 선생님. 그러면 그때 네 아침에 우리 다 와서 시간표 보고 자는 거예요. 시간표 골라서 그런데 환장하겠다. 한숨 더 뜬다. 그럼 어떤 시간을 골랐었더니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하반 수업할 때 한 녀석이 혼자 마셔. 나를 뭐라고 그러지? 지읒 개가 컸어. 근데 그 하반애가 얼마 전에 청송에서 로데오 걸려서 만났는데 강남 복지대 거기 갔어. 거기 가고 과대표네. 와 하반이었네. 이렇게 하면 쉽지. 진리촌 누가 맞췄어? 맞추신데 뭐 그냥 조사는 것이냐?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이게 너무 어려워. 이제는 나 진지충이야. 그래서 안 받아. ADHD 너무 힘들어. 무기력하면 애들이 있다 없다? 없을 거.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요 정말. 근데 저렇게 정말 애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쟤는 자는데 왜 내버려? 네, 여기 다른 여기 있습니다. 슬퍼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질 마. 노래를 애들이 아니 우울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손가락질 마. 노래를 또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하는 거예요. 저의 전속 가수. 손가락질 마소.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달하는 걸. 판타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같이 치면서 같이.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돌아가는 걸. 생각이나 있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이 되고 못 때리기 못하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누가 노래하신 거예요? 이선 선생님이라고 영어과. 아 진짜 분인데, 그 네. 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아니고 저기 여기 경기도 용인. 네, 해주신 거예요. 예, 제가 노래만 올리면 전속 가수. 전속 가수님이시고. 예. 이게 제가 제 교직 40년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주제가로 만들고 네. 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할 때. 아이고 그것이 그 아픈 슬픔이 성해가 되는 매일 4시간 자는 애가 있던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네. 매일 잘 학교에 나와서 예, 바로 엎드려서 매 시간을 잔대요. 네, 허리 아프겠다. 그러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저는 역시 선생님 저는- 허리 아프겠다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과시부터 가능한 건데 교과시 하반 수업을 제가 주로 담당하고 하반은 케어가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교실 보면 여기가 있어 하늘하늘 이렇게 비켜놓고 좀 주무실 자리가 많아요. 누워서 자. 그러면 그렇게 자는 아이는 계속 자게 편하게 내버려둬도 괜찮다. 네, 그런 건가요? 언젠가 일어나죠. 언젠가. 네. 지금 제가 무리해서 걔를 하지 않아도 그럼요. 선생님 때문에 자는 게 아닌데. 저 때문에 자는 게 아니군요. 근데 진지충 때문에 잔다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진지충 얘기는 사실 제가 하기 참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교사가 왜 됐냐 진지해서 됐거든. 그걸 바꿔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근데 잠깐만요. 교실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찌칼중학교하고 국제교류 때문에 그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실은 소파가 있고요.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그렇지, 있고요. 애들이 다 들어 누워가지고 턱 깨고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보거나 소파에 들어 누운 애들이 이렇게 보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쇼킹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고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인데 그 교실 환경을 그런 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찌칼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교실 공간 혁신이.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고 수업이 되느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우리는 아이들의 편안함을 추구한 가운데서 집중력을 높인다. 근데 정말 모든 시간에 애들이 너무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면서도 다 선생님한테 향해 있어요. 중학생들이. 네. 저 진짜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제가 모군에 있을 때인데 우리는 진짜 이 딱딱한 교실에서 전부 일사불란하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자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개의치 않고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며칠 거기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되게 혁신적이다. 이런 학교를 한 번쯤은 실험을 해봐도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지요.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자면 네. 환경적인 것이 발상의 전환인데 네. 저는 발상의 전환이 없는 잘나는 애 있거든요. 써둔 것도 중이양이야, 별셋이야. 그럼 그분은 집에서 한 대여섯 시간을 달렸다는 얘기야. 게임만. 그럼 학교에 오면 주무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슬리핑 존이라고 해요. 슬리핑존을 아예 만들어 주는 여기다가 거예요. 왜냐면 질문으로 가거나 안 가거나 교장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야 담임도 나도 참 민망하지 교장 선생님 저 선생님 애들 찾는데 그래도 이러실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명분을 줘서 여기다 자기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들은 어떻게 해서 잔다?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골라서 잔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서 언제 자? 다른 시간에 자. 내 시간에 안 자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즐거운 시간에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끝으로 이 나눠드린 선 이것도 괜히 이걸 왜 주고 가서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뭐냐면 촉각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이 가능할까 궁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교 잘 공부 안 되는 주무시는 분 걔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카드 맞추기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거 고르면 뒤집는 거. 이게 단어 썼어 이게 단어 뜻 쓰고 뒤집었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단어 스펠링 썼어. 그죠? 그다음 가위바위보 그럼 먼저 뒤집으세요. 이거 하나 뒤집고 이거 하나 뒤집어. 뒤집어서 이게 다른 거야. 그럼 다시 기억했다가 다시 저기 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고 와 맞았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고르시고 오케이 가져갔어 됐어 그 다음에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됐더니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됐어 이럴 때 중요한 거 승패를 상대방에 두지 마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승패는 오로지 자기야 경쟁 상대를 상대방에 두지 마 그럼 우리는 보통 이긴 사람이 다 따먹어 승자 독식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놔두고 나 6개 그러면 건빵 6개 얘는 몇 개? 건빵 2개 이렇게 그래서 시작 그러면 요새 요거는 남자애들은 잘 못해요 이거 철참 놓는 게 일이죠 공감은 역시 여자애들이 훨씬 스티커나 네.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져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하는 거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학부모들의 무슨 상담하거나 이런 거는 아까 거기 들어가면 네. 써있나요? 네. 스트레인지 119. 근데 회원가입 필요 없이 저희가 다 접근해서 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가 갑인 것 같은 세상이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애당초 우리가 학부모님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를 뭐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노성비 가장 높은 투자가 학부모 투자다.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들을 이 한 아이를 놓고 저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야?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도와주는 경로를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평양 민원 대응법 그리고 온라인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학부모 소통, 학부모 총회 준비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거다.
왜 소통하지 않느냐? 지금 뚝딱지가 반뜩 난 세상인데 학부모들이 그러면 누구를 잡아먹겠어? 제일 잡아먹기 쉬운 게 학교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 소통을 해야 돼. 근데 소통을 하면 이것만 도다지야. 엄마들이 정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다 하죠. 그러다가 쭉 여기 있나요? 이 카페? 여기 아까 저희가 카페에 들어가서 이걸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아까 가입. 부장님한테 제가 오늘 수업한 칠판 그 주소 네. 2번 보내드렸지? 네. 그 주소를. 네, 여기 뭐 바로 보내드리면 되고. 여기 페이지에 URL 복사. 스트레인지 119 910 스트레인지 119 910 요거예요. 요거를 요 안에 다 있어요. 닷컴 뒤에 붙이는 거군요. 아니 스트레인지 119 낯선 행동지 요거 다른 타입 다른 카페. 스트레인지 119 보시면 근데 사실 책으로 학부모 상담 드리고 책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 온라인으로 또 못 찾으세요? 소감문 용지가 어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 뻔까지 가져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쌤 가져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아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데? 이건 뭐예요? 만족도 조사. 아, 이건 저희가 해서 네. 그럼 이거 해서 요거만 좀 사진 찍어서 보내.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스티커 못 받으신 분. 저요. 내가 몇 명? 자녀. 다 컸는데. 이거는 이제 겨울에 많이 드릴게요. 네, 귀여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오면 주- 네, 애들한테 줄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귀엽다. 피카츄. 어디 보자. 4시 16분 지났대. 좀 더우시죠? 막 아, 강의 괜찮습니다. 하시려면 더운데 이게 아마 다 퇴근했을 거라고 전원 저기 다 내려버리신 거예요. 이거 저를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덤펴.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는 거. 네. 아니 내 아이고,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멋있어요. 우와 네. 딱 어울리시는데요? 이거는 서로 친구 선생님들 서로 돌려보세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아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알려주신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네.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래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시니까 좀 더 자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강의 요청 같은 거 하면 언제든지 네, 해주실 수 네. 있죠? 그럼요. 놀면 뭐가. 네. 우리 단톡방을 우리 1학년이란다. 신규 선생님들하고 네. 저 네. 방을 만들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서 좀 그럼요. 초대 좀 우리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네 그러셔도 되고 초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담당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뭐게요? 타이머? 주방 하는데 수업 시간에 쓰시면 좋아요. 딱 붙여놓고
쉬지 않고 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따리를 그냥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이게 보따리 장사라니까요. 내일 같아요. 30년 이제 강의만 다니시는 거죠? 강의도 가고 네. 아직도 현직에 계셔요? 퇴근했고 약초도 일주일에 한 번. 약초 물려. 한 번꼴로 강의하고 네. 한 번 약초가 하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